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정말 강력하게 강타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반성과 교훈을 얻는 일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미투에 대해 우리 사회는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박정규 변호사, 송경숙 센터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예. 자, 먼저 최근에 여성계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JTBC의 뉴스 한 대목 보겠습니다. 전북 여성단체 연합과 여성의 전화,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등 9개 여성단체가 미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위는 성폭력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SNS에 상담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백을 유도하기 위해 자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나도 그랬어라는 미투 자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말하고 난 뒤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위는 실태 조사를 위해 대응팀을 신설한 서울시와 달리 전북의 자치단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전북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젠더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과와 팀을 신설하는 등의 나름의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도대체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위는 또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각 정당이 성범죄에 연루된 정치인을 반드시 공천해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VCR 화면에서 송경숙 센터장님 발언도 좀 잠깐 나왔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성토성 말씀이셨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나름의 이제 정책적 대안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촉구는 하고 계신데 아직 가시적으로 뭐 움직이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예. 여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제 기존의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그간에 해왔던 것보다 좀 더 특별한 그런 예방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미투 운동의 배경이 저는 이제 성불평등한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전담부서라든지 그런 이제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 방송에 나왔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젠더폭력 예방 담당관을 신설한다거나 과로 그리고 성희롱 예방팀을 신설한다거나라고 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예. 한 10가지 정도의 아주 세세한 이제 정책들을 일단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게 실제로 잘 실행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자체로서의 이제 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우리 지역사회도 좀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운동을 하게 되려면 그런 움직임을 하려면 뭐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니까 행정기관이 움직이면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얘기는 주로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만 그 이전에 이 미투 운동의 양상과 관련해서 우리 박정규 변호사가 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 미투 운동의 출발점은 미국에서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위 남용이나 이제 어떤 권력형 성폭행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이었고 사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실 위법한 행위이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사회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 하에서 출발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이 출발점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모습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권력형이나 지위 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유명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동시에 망라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 미투 운동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될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투 운동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미투 운동이 지향했던 지점 아니면 지금 현상적인 부분 성폭력 사건을 전반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저는 좀 약간 혼동이 오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성폭행 사건이라는 부분이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이긴 한데 그것도 범죄의 일종이고 사실은 그게 상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가해자 측에서 볼 때도 그렇고 예. 피해자 측에서 볼 때도 그렇고 예. 그런 범죄 사실이 사실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분명히 명예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공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예. 사실은 어떤 권력형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과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경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미투 운동 형식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찬성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미투 운동 자체가 모든 성폭력을 망라하는 식의 미투 운동이라는 건 좀 위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여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의 진위 여부가 확인도 되기 전에 너무나 많은 그 여론 재판이 선행이 돼서 그 한 사람의 뭐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가정 이제 모든 것들이 그 최종적인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여론 재판으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좀 속도 조절이나 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뜻은 이해가 됩니다. 혹시 송경숙 센터장님 그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그 권력형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됐죠. 이제 서지현 검사의 그 방송 보도 이후에. 그렇지만 이제 왜 여성들이 계속 이제 사실은 그게 권력형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확장되고 뭐 종교계 곳곳으로 확장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여성들이 그동안 기존의 법 시스템을 에 의존하지 않고 왜 이런 사회적 고발의 형태를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이 맥락과 배경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어찌 할 수 없어서라고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곳곳에서 만연한데 이거를 내가 기존의 시스템으로 말할 수 없었음에 대한 거는 2차 피해라든지 이게 제대로 이게 처벌될까 오히려 나한테 내가 역고소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층층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폭발처럼 나온다고 할 때 저는 이거가 이제 개인의 사적 문제라고 바라보는 것으로부터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구조의 문제를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입장은 미투 운동은 계속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젠더 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성폭력, 성희롱, 뭐 가정폭력, 성범죄까지 저는 여성들이 어떤 성적 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아까 변호사님도 이제 우려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게 속도전으로 빨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도 우려를 하고 여기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가해 행위 사실에 초점을 맞춘 그런 자극적인 보도라든지 그 피해자의 실명이라든지 사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이 좀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당한 그런 그 사회적인 시선을 받고 부담을 느끼는 것, 그것은 조금 방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경숙 센터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뭐 가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인권은 사실 인권의 운동 현장에서는 그냥 경합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는 피해자의 인권을 가장 중심에 놓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현재 미투 운동은 어쨌든 피해자가 얼마나 그동안 고통스러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드러난 사건에 대한 처벌이 이후에 사실은 이제 성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저도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셀프 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극단히 해치를 한다거나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꼬리 자르기 식의 이런 식의 이제 징계를 한다거나 하는 건데, 저는 충분히 그 가해 사실을 이제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조사받고 처벌받고 하는 과정들을 좀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을. 그것이 좀 우리의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박정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너무 과도한 사회적 압력이, 내가 무슨 사소연을 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가해자가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는 좀 우려스럽다. 아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개인적인 사례까지 이런 것이 폭로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성폭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투 운동의 범죄에 포함돼야 되고,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그건 척결돼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가해자의 얼굴도 이제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끔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하고 관련돼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실제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게 규명되는 것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형사법적으로는 범죄를 1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그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도 가지고 있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어떤 성희롱하고 관련된 그 징계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은 성희롱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근데 그분은 이미 1차 그 판단 결과 거의 30년 이상 그 근무를 해서 상당히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1월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었습니다. 그 법률 전문가가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내용과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로 다투고 그 어떤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누군가의 어떤 폭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입증 없이 피해자의 주장에만 근거를 해서 그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절도, 강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다르게 평가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한테 가질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지금도 너무나 구제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어떤 형사사건보다 훨씬 피해자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망라해서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폭로된 내용의 일부는 혹시 명예훼손 혐의나 무고죄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도 있다, 혹시 이렇게 판단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피해갈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실제로 여성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법적 시스템에 왜 의존하죠? 신고율 자체가 굉장히 2%, 3%입니다. 그런 것은 왜 신고할 수 없었는가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보호받는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사건 처리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고요.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은 이제 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유는 이게 사회적 지지를 얻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피해자가 갖는 여러 가지 그 고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지지를 원하는 방식의 이제 사회적 고발을 선택했다라고 저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 신고 창구와 보호 체계가 있다면 왜 여성들이 예.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 사회적 고발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특별히 반론 없으시면 예.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구별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일단 권력 지위 남용에 의한 성폭력 부분과 예. 어떻게 보면 1대1 관계일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가해자가 갖고 있는 권력에 의해서 예. 그 본인이 당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예. 그것들을 노출하기 어렵고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좌절했던 부분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그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건과의 차별성도 분명히 부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미투 운동 이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2차 피해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방지해야 한다라는 데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방지를 위한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이겠죠. 예. 예,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피해자가 이런 이제 사회적 고발을 했는가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이제 공감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치적 공작이다. 정치적 기획이다라고 하는 이제 몇몇 그 권력형 그야말로 이제 그 가해자가 지목되면서 그를 뭐 이제 그 지지하는 그룹들의 이런 신상털기라든지 예. 그리고 이렇게 항상 있었던 그 성적 낙인입니다. 뭐 외모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꽃뱀 아니냐, 저도 즐긴 거 아니야, 뭐 예, 예.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여성들이 침묵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가 사람들의 이제 시민의식, 어떤 인권의식이 저는 좀 성숙되면서 이런 예. 것들이 좀 지향됐으면 좋겠는데 이 대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언론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예. 이제 자꾸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성폭력에 관해서는 이걸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절차가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가해 또한 1차 가해 못지않은 처벌이 예. 필요하고 그 예. 2차 가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1차 가해 못지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 서울시 안에서 예. 또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 2차 가해가 얼마나 심각한 또 피해를 주는가에 예. 대한 좀 예. 법적 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2차 가해로 예를 들어 SNS에 글을 올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분명히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시죠? 그런 경우는 네네네. 상당히 그 폭로했던 피해자에게 엄청난 그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고 상처를 주는 일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도 그 한 피해자에 대한 이제 그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대책위에서 법적 대응을 지금 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그 방지를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제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간음죄, 이교에 의한 간음죄도 형량을 이제 강화한다든지 네. 추행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 양형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면 항상 제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성폭력 사건의 양형이 결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과거 친고죄 부분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 예. 부분 다 삭제가 됐고요. 예.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부수 처분이거든요. 예. 신상정보 등록, 그다음 이제 뭐 공개, 예. 고지 뭐 이런 부수적인 처분들이 있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에는 사실 20년 동안 계속 경찰서를 찾아가서 본인의 신상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와 관련된 전과가 있었을 때 만약에 취업을 하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범죄 경력 자료에 이미 그 관련된 사건의 전력이 예.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게 되는 불이익은 단순히 형사처벌 정도를 넘어서고요. 예. 맨 처음에 성폭력 관련된 사건 특례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사건이 살인 사건보다 사실 양형이 더 높았습니다. 예.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성폭력하고 살인을 했을 때 단순 살인 사건보다 더 높다는 얘기고 예. 성폭력을 하고 상해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상해를 하는 것보다 살인을 하는 게 낫죠. 예. 아예 피해자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게 더 맞습니다. 예. 양형으로 보자면 이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치면 예. 그것 때문에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형이 좀 그다지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사회 변화의 속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성폭력 사건하고 관련된 부분 때문에 기본적인 인플레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예. 지금은 살인 사건에 대한 양형을 이제 성폭력 사건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성폭력 사건이 높아지니 그럼 살인이 이 정도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양형에 관련된 형들이 거의 그 성폭력 사건의 알겠습니다. 특별법이 예, 생기면서 예, 법들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어요.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엄벌보다는 필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예. 처벌받는다는 신호가 예.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의 그걸로도. 근데 형이 높아지면 나머지 나쁜 효과가 뭐냐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실제로 피해자가 본인이 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 것까지 감안하면 지금보다 형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 절대로 동의하기 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정도 하겠습니다. 그 미투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른바 펜스룰이라는 거 등장했어요. 아주 여성들하고 아예 좀 표현이 좀 격할 수 있습니다만, 에이 만나지 말자. 심지어는 업무에서 배제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법과 제도로서도 힘든 것이고 이런 문화로서 이것이 정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투 운동 이후에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남성들의 자기 검열이 시작된 거죠. 예. 자기가 기존에 그냥 했던 이제 그 어떤 태도, 말들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하는데 이거 좀 긍정적으로 가면 자기 성찰. 왜 이렇지? 이거 정말 사회적 문제구나. 이거 정말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없을까라고 하는 이제 자기 성찰로 가는 건데 이게 부정적 반응이 지금 펜스룰 같은 거거든요. 예. 배제하는 건 또 다른 2차 피해란 그렇죠. 말이죠. 업무에서 예. 배제하는 건 또 예. 다른 또 이제 불평등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그 여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성차별에 기반한 그런 관계 방식, 그러니까 성별 권력에 기반한 관계 방식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성폭력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볼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인식과 이제 이런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 인식에 있어서는 이제 예방의 측면에서 교육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교육. 예. 네네. 그래서 그 미투 운동 직후에 청와대에 그 이제 초중 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있었단 말이죠. 20만 명이 넘어서면서 답변의 형태로 청와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인권 교육에다가 성평등 교육 그리고 폭력 예방 교육의 통합 인권 교육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성평등 교육을 또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제도 교육에서 이렇게 그 학습하고 교육할 때 아까 말한 이제 젠더 감수성이든 인권 감수성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내면화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이게 평등하게 존중하면서 동료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예. 지금은 지금은 사실 그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응이 이제 펜스룰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지양해야 할 예.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의 인식을 좀 그렇게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회적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해자가 속해 있는 집단, 연극협회 같은 경우는 뭐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집단적으로 약속을 했던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생각보다는
미진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해당 교수도 아직은 뭐 그대로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두 대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제 그 저희 전북 여성단체 그 미투 운동 특별위원회에서 그 이제 한 대학의 모 교수에 대해서는 즉각 파면하라고 하는 성명서를 이제 어제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사법 과정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가해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이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지금 드러난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학교 당국이 좀 더 이렇게 미온적이지 않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정규 변호사는 혹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 그 판결까지 받아보고 학교 측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혹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법한데요. 그 제가 보기에는 다들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내부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대처가 어떠하다는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형사처벌 이전에 반드시 이제 일단 배제 절차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혹여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딱히 거기에 대한 정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학교 측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시는 학생들과 접촉을 할 수 없도록 어떤 조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 속으로만 가슴앓이를 하면서 본인이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는 그런 피해자들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떳떳하게 또는 뭐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고발하고 또 처벌하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엇이 가장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성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고 그것은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사람들 안에 인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러니까는 사법적 절차가 굉장히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 여성에 대한 그 2차 피해를 발생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보호 체계가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 하겠죠. 사실은 그런 변화를 원하면서 지금 미투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어제 이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 조직으로 어제 발족을 했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지향하는 거는 성평등 구조로 나아가자. 이제 성평등 구조로 나아가는 사회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성폭력 피해 발생이 지금보다 줄어들고 이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발생했을 때 숨지 않고 자기 사건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될 것 같은데 박정규 변호사께도 한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폭력 사건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한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본인만 입은 피해라고 생각하고 그걸 혼자서 삭히면서 점점 그 기본적인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에 대한 동력도 떨어지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건에 비한 외부적인 피해에 비해서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살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개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세상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뿐만 아니고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 가능성이 높고 나도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신호를 받은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다른 피해하고
그렇게 차별되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잘못한 게 크고 다른 피해보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예, 예. 신호가 예.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 이후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젠더 감수성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평소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마련해주고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그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희롱이나 폭력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행동이 자제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각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식의 문제 또 그리고 젠더 감수성 또 인권의 감수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단박에 우리 사회가 달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사진단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